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원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할 때 관리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리더의 성향에 따라.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장점, 단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장님들이 이제 까마다 성향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만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부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도 되게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이제 만나보면은 뭐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는 사실 리더는 상당히 많은 고생입니다. 사실은 리더가 저도 이제 초반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다 직원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여를 하게 되죠. 관여를 하게 되면은 지나 보니까 직원들은 성장할 기회가 없었고, 또 리더는 계속 바빠요. 리더가 정말 바쁘니까 리더가 정말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를 저는 지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리더가 돼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파워먼트예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바로 인파워먼트예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거 할 때가 즐거워요. 자기가 뭔가 막 시키는 일만 해서 하는 일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 파트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려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 봤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은 리더가 좀 내려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량이 너무 부재하다고 판단되면은 인파먼트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전에 이제 이런 교육, 올리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파트들이 인파먼트가 돼야 돼요. 인파먼트를 하나하나 권한이 위임을 하다 보면 리더가 이제 시간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원장님들 성향이 권한 위임이 안 돼요.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해야지. 심지어 뭐 하나 900부터 해서 정말 뭐 여기 앞에 청소까지도 정말 보면은 전부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진짜 힘들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시는 원장님들이 결국은 성장을 어느 정도 이상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시간을 어디에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니까 사실 시간을 가치 있게 다른 데서 쓰는 시간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더 확장하는데 한정돼 있죠. 그런 성향이면 사실 이제 페이닥터 두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들 두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각 섹터가 인파워먼트 되면서 성장하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경영인데, 그거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성향이다 할 경우는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내려놓고 직원들한테 인파워먼트도 주고 좀 믿어보고,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못 믿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성장을 빠른 시간에 시켜서 인파워먼트를 주는 방식에, 그리고 직원들이 했을 때 마음이 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한번 더 해보자, 이만큼 해보자, 이런 어떤 리더로서의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때 이제 경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섹터마다 전문가가 있어요. 마케팅도 전문가가 있고, 마케팅도 파트별로 또 전문가가 있어요. 저희 알아야도 모든 섹션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가 HR 컨설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HR 컨설팅 하는 컨설턴트가 또 서비스 컨설턴트를 하지 않아요, 컨설팅을. 왜냐면 각 섹터마다 아주 뎁스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려면 진짜 10년 이상 R&D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거죠.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경영을 잘한다는 건 뭐냐? 인파먼트를 빨리빨리 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평의 행복이라고, 제가 원장님들 진료실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평의 행복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제가 이평의 행복이라는 컨설팅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사실 원장님이 매니지먼트 하실 때 공간이 되게 좁아요. 로컬은 특히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파먼트를 주지 않고는 좋은 경영을 해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본인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료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진료실 밖에는 많은 일들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잘 돌아갈 수 있게 인파버터를 주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 경영이고 그게 경영 조직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제가 만난 원장님들 중에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너무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코칭을 해드렸어요. 좀 더 매크로 이렇게 멀리 보시고 좀 더 내려놓고 이런 쪽에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가셔라.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이제 마이크로 성향의 매니지먼트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 컨텐츠를 보시면서 어떻게 인파먼트를 주고 직원들 동기부여를 주고 만들어갈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